2022-23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수담리그 10라운드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말 시즌 막바지입니다. 오늘 수담리그 10라운드 1경기에서 만나는 두 팀, 원익과 바둑메카 의정부인데요. 벼랑 끝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이긴다 정도가 아니라 좀 네. 대승을 거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에이스 결정전을 가서 승리를 거둬서 승점 2점을 획득한다고 해도 물론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지만 2점으로는 뭔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두 팀 모두 좀 쉽지 않은 대승을 거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경기를 치르는 팀들이 모두 좀 많이 이겨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된 두 팀인데요. 자, 수담리그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순위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수담리그 10라운드 1경기에서 만나는 두 팀. 바둑메카 의정부와 원익입니다. 오늘 패배한다면 사실상 탈락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농사가 오늘 한 판으로 다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수담리그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관장 전녹팀은 압도적인 승점으로 1위를 확정을 지었고 2위 울산 고려아연부터 수려한합천, 바둑메카 의정부, 원익팀까지 모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바둑메카 의정부 팀과 원익팀은 승점이 24점씩입니다. 네. 지금 25점 팀이 두 팀이 있기 때문에 바둑메카 의정부나 원익팀은 2점이나 일단 3점을 좀 획득하고 그리고 나서 울산 고려한 팀과 수려한 하천 팀의 마지막 경기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대한 많이 이겨야 하는 두 팀인데요. 수담리그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16승으로 다승 1위입니다. 이어서 박정환, 변상일, 김지석 선수 순인데요. 네, 지금 바둑메카 의정부 팀에서 이제 김지석 선수가 11승 그리고 원익팀에서는 이창석 선수가 11승 4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두 팀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바둑메카 의정부가 4대0 승리를 했어요. 자, 이때 원익팀이 4대0으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원익팀의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5연승을 거두면서 너무 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한번 이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기세가 좀 꺾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사실 이 경기 전에는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서력을 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어떤 오더가 나왔을까요? 양팀 모두 주장을 1국 장고대국에 배치했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장고대국 주장전인데요. 상대 전적은 5대5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에요. 네, 상대 전적도 5대5고 최근 컨디션도 이 두 선수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예측하기 힘든 한 판입니다. 네, 오늘 승부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 되겠고요. 네. 이국 문민종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결인데 물론 이창석 선수가 올해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전반기에 문민종 선수가 상대팀의 주장을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상대 전적에서 이창석 선수가 2대1로 한 판 앞서고 있긴 하지만 또 가장 최근 대국에서는 문민종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글쎄요, 객관적인 전력은 이창석 선수가 조금 앞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봐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3국은 설현준 선수와 한상조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는 아직 공식 대국을 치른 적이 없고요. 자, 이 대국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 설현준 선수가 그래도 좀 앞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상조 선수도 이번 시즌 3승 3패 5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좀 랭킹을 보시면 랭킹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또 기세도 좋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원영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결인데 랭킹과 지명에서는 이원영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상대 전적은 또 그 반대예요. 이 대국도 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 대국 제가 상대 전적을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원영 선수가 조금은 두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상대 전적을 보고 나니까 송지훈 선수가 또 나쁘지 않겠구나. 3대1로 이기고 있으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주 어려운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드립니다. 무조건 이겨놓고 경쟁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두 팀이 되겠고요. 전반기에는 바둑메카 의정부가 4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턴 매치는 없었고요. 네, 원익팀이 바둑메카 의정부팀에게 지기 전까지 5연승으로 정말 날아다니고 있었었는데 네. 이 바둑메카 의정부팀에게 패하면서 그 이후로 7연패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팀 입장에서는 정말 좀 설욕을 하고 싶을 겁니다. 상대 전적 5승 5패 김지석 선수와 이지연 선수 예측 불허의 주장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오더로 봤을 때 이 1국 장고대국 두 주장의 만남, 이 대국이 가장 중요한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 모두 착석을 마쳤고요. 수담리그 10라운드 1경기 2국 문민종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각자 20분,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이고요. 자, 1국은 양팀의 주장들이 등판을 했습니다. 이지연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 워낙 중요한 한 판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주장 조금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싶네요. 장고대국입니다. 각자 4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개시를 시작합니다. 두 팀 모두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네. 에이스 결정, 이기던 지던 에이스 결정전은 가지 말자. 무조건 대승을 거둬야 한다. 비슷한 입장입니다. 물론 승점 3점을 획득한다고 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에이스 결정전에 가게 된다면 그 확률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확률이 꽤 많이 줄어들죠. 반대로 지금 울산 고려아연과 수련 하천팀 입장에서는 네. 어느 팀이 이기던 일단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국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팀의 입장은 또 이 두 팀이 승점을 좀 나눠 갖길 바라겠죠. 그렇죠. 자, 초반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의 어깨가 정말 무거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양 팀이 오더러 봤을 때 네. 가장 중요한 한 판입니다. 그래도 장고대국인데 초반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후수이긴 하지만 자아기를 굉장히 두텁게 둬놨기 때문에 네. 여기서 흑의 다음 한 수는 일단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좌측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백이 돌이 오는 것과 흑이 돌이 와서 네. 좌상 쪽의 모양이 조금 커지면서 이 자하기 쪽의 세력을 견제하는 좌변 쪽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가까이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 벽이 좀 두텁기 때문에 네.
이곳을 받지 않았다면 흑이 여기까지 오는 대국도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깝고 이수나 이수 정도가 이제 간격으로 봤을 때는 무난해 보입니다. 또 비슷한 느낌의 곳이 하나가 또 생겼네요. 마주보는 편인가요? 그렇죠. 지금 좌변 쪽도 네. 좀 마주 보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곳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눈에 이제 보였는데 또 우상 쪽과 우하기도 어떻게 보면 세력이 좀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흑의 다음 수도 일단 네. 첫 번째 생각되는 수는 이 자리입니다. 사실 뭐 AI의 등장으로 기존의 바둑 이론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마주보는 변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변을 벌리는 수보다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수들이 많이 두어지긴 하지만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추천수가 아니어도 변에 두는 수를 가끔 이렇게 찍어 보면은 사실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미미하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지현 선수는 흑의 간격이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들어가도 네. 백이 공격당하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아마도 이 하변 쪽에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흑이 쉬어가더라도 이곳을 붙이고 끊어서 둔다면 주변에 이 백돌과 가까워지는 전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흑도 이런 데를 이제 붙여서 어느 정도 이 활용을 하는 수도 실전에서 많이 두어지는 수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변의 백 모양이 좀 워낙 좋아진다라고 느낌이 들어서 보통 때는 많이 두는 수지만 지금은 별로 두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요. 흑이 세력으로만 둔다면 이곳을 날일자로 씌우고요. 네. 붙일 때 꼭 젖혀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어서 백도를 넘겨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텁게 처리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건 그 다음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김지석 선수가 네. 두텁게 하고 공격하는 것을 잘 두긴 하지만 의외로 또 이렇게까지 실리를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도 있기는 하지만 김지석 선수가 그 진행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한 점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래도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이쪽으로 뭐 다가가던 씌우던 아니면 입구자 하던 이 한 점하고 뭔가 관련된 쪽을 그래도 두는 것이 일감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는 손이 멈췄네요. 지금 백은 아마 다음번에 이곳에 돌이 있으면은 만약에 흑이 손을 빼면요. 손을 네. 빼서 뭐 어디론가 이제 뒀다고 하면은 여길 이제 붙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붙여서 젖히면 이곳을 끊어서 지금 좌하기 쪽에 백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의 위치가 흑이 받을 때 단수를 치고 넘어가는 것이 좀 제격인 모양이라서 흑은 백이 붙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늘고 한 칸 뛰고 넘어가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흑도 우상기 실리가 확실하게 굳혀졌기 때문에 크게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우변 쪽 들어간 돌과 먼저 벌린 돌의 이 공수가 물론 흑이 먼저 둔다고 확실한 공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백이 두터워지면 이 한 점이 좀 엷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뭐 씌우던지 다가가던지 뭐 이쪽에서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를 그래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간을 꽤 쓰는데요. 아마 김지석 선수가 네. 이렇게 도도 한 판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별로 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많이 생각해 볼 것 같은 수는 씌우는 수거든요. 네. 붙였을 때 늘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싸우면은 과연 지금 흙이 돌이 갈라져서 엷은 건지 아니면은 백의 돌이 포위당해서 백이 돌에 엷은 건지 이 전투가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수익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구자를 택하네요. 좀 더 단단하게 뒀어요. 이수 같은 경우는 네. 그 싸움이 뭔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본 거예요. 바로 붙이네요. 네. 또 지금 축이 안 되고 그리고 축이 안 될 때 많이 두는 수가 여기로 두는 건데 이 넘어가는 수가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늘어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이제 젖히고 이수를 두고 있고 살고 뭐 우변 한 수 둬서 더 잡고 이 진행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보통이면 우상기 귀가 너무 좀 쉽게 깨졌다고 생각해서 조금 흙 쪽에서 피하는 진행이기는 합니다. 두 선수 모두 두텁게 두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두텁게 두고 조금 더 공격적인 수를 두는 선수는 저는 아마 바둑팬분들은 김지석 선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저는 이지현 선수가 조금 더 선택의 순간에서 공격적인 수를 둔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균형이 뭐 완전히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묘한 차이로 이지현 선수의 공격, 김지석 선수의 수비로 네.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당연히 김지석 선수가 더 공격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 두 선수가 만난다면 이지현 선수가 조금 더 두텁게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수들을 많이 둔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곳을 젖히는 수는 지금 상황에서 축이 안 되고 늘면 넘어가는 게 너무 좋고 네. 이런 대로 두면은 여기 뚫리는 게 너무 아프고 이곳을 단수치고 두고 이곳을 지키는 것도 늘게 되면은 귀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부분이 뭐 너무 두터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는 이것과 이거 두 개를 놓고 지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두느냐 아니면 귀의 실리를 백한테 내어주고 이 한 점을 잡으려고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귀인가요? 보통은 네. 보통은 이런 장면에서 귀 쪽을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두긴 합니다. 지금 이 진행은 우상기를 백한테 내어줘도 네. 이 한 점을 제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흑은 뭐 이곳을 끊어서 축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모양으로 싸울 생각이면 처음부터 이곳으로 뒀어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 흑이 둘 만한 수는 거의 있는 한 수입니다. 물론 여기로 이 호구 치는 수도 가끔 두어지긴 하는데요. 이 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변화예요. 이런 변화인데 우상기는 백이 잡을 수 있어도 백이 다시 한번 이 우변 쪽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백이 처음부터 이 우상기를 붙여갔던 수의 의미는 흑한테 실리를 지켜주더라도 이 한 점이 두터워지길 바라면서 둔 수거든요. 물론 흑이 실리를 다시 한번 차지하려고 둘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곳을 젖혀서 이었을 때 축이 안 되고 네. 또 단수치고 있는 모양이 흑이 좀 모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있는 수를 많이 둡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보통은 여기로 많이 네. 둡니다 했는데 김지석 선수가 우변 한 점을 잡는 수를 뒀고요. 보통은 여기 젖히는 게 싫어서 있는 수를 많이 둔다 했는데 두 번의 선택에서 두 번 모두 김지석 선수가 평소 대국에서는 좀 덜 나오는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백도 축이 유리할 때만 사실 둘 수 있는 수고요. 여기 갖다 붙이는 수는 젖히고 있는 수. 이 젖히고 있는 수를 제가 계속 두는 이유는 흑이 축이 안 됐을 때 우변을 둔다고 생각하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길 넣으면 백의 이 단수 치는 모양이 너무 좋아집니다. 백이 있고 늘고 단수 친 것과 이 모양은 네. 딱 봐도 흑이 뭔가 좀 이상하죠. 늘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좋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백은 그냥 있는 수가 아니라 이곳을 젖히고 있는 수를 많이 두고요. 많이 나오는 변화로는 여길 눌러가면 이쪽 백이 너무 두텁게 처리가 되어서 글쎄요. 우상기는 흑이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백이 기분 좋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다시 귀와 변이 바뀌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갈림길에서 이지현 선수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양 팀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한 판입니다. 이지현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주장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바둑메카 의정부와 원익의 대결 수담리그 10라운드 1경기입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네요. 그냥 이으려고 하네요. 글쎄요. 그냥 있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프도 조금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네. 만약에 우상기 잡히는 게 좀 싫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었다. 여길 두면 단수치고 날일자로 살려고. 이렇게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 뭐 두텁게 두기보다 우상기 실리를 좋게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여기서 흑이 귀를 젖혀가면 진짜 이곳을 젖혀서 돌을 버리지 않고 여기를 젖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둬서 살겠다? 그렇게 해야 이제 좀 말이 되는데 집으로도 좀 당하지만 그래도 이 돌을 살리는 게 낫다. 그런 판단인가요? 저는 여기는 무조건 안 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흑이 이곳을 넣을 수도 있지만 젖히면 어차피 똑같이 젖히고 단수치고 둬서 돌을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흑한테 괜히 중앙을 둘지 귀를 둘지 선택권을 안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자, 김지석 구단도 지금 두텁게 중앙을 넣을 것이냐. 중앙 넣는 것이 지금은 그냥 무난한 수입니다. 자세도 좋거든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라면 우상기를 백한테 내어주긴 했지만 흑의 자세도 워낙 좋기 때문에 네. 흑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여기서는 재밌네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네.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좀 지켜봐야죠. 진짜 중앙을 안 젖히는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을 젖힌다면은 사실 백이 먼저 이은 의미는 거의 없어요. 결국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네. 백이 그냥 이은수의 의미를 계속 살리려면 사실 그냥 날일자 두는 것이 맥락은 네.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거죠? 그렇게 돼도 바둑은 뭐 흑이나 백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을 젖혀도 끊고 나서 젖힐 거라고 생각하고 뒀을 만한 수인데 상대가 젖히지 않고 그냥 있자 기회 실리를 좋게 보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라서 한번 젖혀보고 싶은 자리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좀 생각이 바뀌었나요? 결국 모양이 돌아왔네요. 흑이 오히려 변신을 하네요. 지금 처음에 그냥 이은수로 젖히면 여길 둔다라는 게 아예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백이 이곳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김지석 선수는 백이 이어가는 자세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끊을 필요 없이 늘어서 이 우측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양이 괜찮다 이런 판단입니다. 흑도 그 단수는 싫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은 흑이 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상기의 실리를 서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여길 끊고 단수치고 뭐 이 한 점을 잡는 수도 있긴 하지만 두 선수가 계속 그 우상기를 차지하려고 한 수순들을 본다면 네. 아마 김지석 선수도 이 단수 당하는 게 집으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곳을 젖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은 있던 여길 붙이고 끊던 어떤 행마를 하던지 간에 이 젖혀놓은 교환은 득이면 득이지 손해가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1곡 장고 두 선수의 장고대곡이 너무 빅매치라 이 바둑만 좀 보여드리는데 이 곡도 아마 많은 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매치거든요. 네. 이 대곡이 그 속기 대곡이긴 한데 속기 대곡 치고도 좀
순서가 그 수순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준비되는 대로 잠깐씩 한번 어떻게 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이렇게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석 선수나 문민종 선수도 손이 좀 빠른 편이죠. 네. 이제 우상은 일단락이 된 건가요? 우상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백이 있지 않고 붙였기 때문에 흙이 뭐 손을 빼고 뭐 우측을 두기보다는 여기를 뭐 끊던지 늘던지 막던지 아직까지는 일단락이 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쪽을 더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자, 문민종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이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꽤 많은 이제 진행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본다면 한눈에 이제 딱 보이는 모양이 뭐 흑의 세력 아니면 백의 세력 아니면 누구의 돌이 10거나 뭐 그런 모양이 딱히 보이지 않아요.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모양이 좀 평범한 모양들, 딱 자상기만 빼놓고서는 모든 모양이 평범한 모양들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5대5의 그래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문민종 선수가 상변 쪽에 여기에 돌을 좀 살리자고 중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좌상기 쪽과 좀 연결하는 듯한 수법을 뒀어요. 그 사이에 흙은 좌변, 원래 여기가 지금 이렇게 차단당해 있지 않았거든요. 이곳에 지금 집을 얻어갔는데 처음으로 그래프가 조금 움직였던 순간이에요. 문민종 선수가 그냥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이 좋았는데 이 좌상 쪽과 연결하는 것이 조금 소극적인 판단이었다. 그리고 흙의 이 좌변 쪽의 실리가 통통하게 나서 지금은 이창석 선수가 7대3 정도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7대3이라고 해봤자 집 차이로 본다면 뭐 한 2집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타이밍에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은 원익팀의 이창석 선수가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속기대국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기던지 간에 굉장히 미세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바둑이 이미 좀 잘게 나뉘었거든요. 네, 너무 서로 잘게 나누어져 있고 흑도 백도 그렇게까지 돌이 엷어 보이는 곳이 없어서 계속 집바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변만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끝내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이지현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아직 착점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김지석 선수가 지금 상변을 맞고 그냥 싸우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요. 맞고 백은 이으려고 두는 게 아닙니다. 백은 무조건 끊으려고 두는 겁니다. 흑이 여기서 가장 손쉽게 타협을 한다면 단수 늘고 백이 한 점 잡고 한 칸 정도 뛰어서 백도 안전하게 중앙 쪽으로 탈출하고 흑도 상변에 백집 날 수 있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는 이 진행이 가장 무난한 진행이에요. 그런데 흑이 뭔가 좀 싱겁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나가게 되면은 단수 이곳을 막는 순간에 상변에 백돌이 있어서 여기 한번 밀고 늘면은 흑돌이 갈 곳이 없습니다. 상변이 잡히게 된다면 역시 좀 집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흑은 제가 지금 이 변화가 가장 이제 무난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추천 진행도 이 변화고 일감적으로 생각되는 변화도 이 변화예요. 하지만 백의 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자세가 혹시 좋다고 판단하면 흑이 이 장면에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여길 늘고 백은 있고 막히는 자세는 이것도 흑이 좋아 보여요. 여기서 또 한 번 늡니다. 왜냐하면 끊는 수 같은 경우는 젖히고 여길 늘어버리면 결국은 있고 지켰다고 봐야 되는데 백의 실리가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늘고 또 늘어요. 잇고 막고 이런데 이제 뛰어나가는 진행. 흙이 상변의 실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그래도 네. 일단 이 한 점을 살리면서 좀 중앙 쪽으로 두는 것이 나은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랭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약 한 10% 정도 흙이 떨어집니다. 네, 이제 실전에서는 좀 막는 수와 느는 수 이 두 개를 놓고 좀 고민을 할 만하고요.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로 후수로 큰 자리 가는 건 별로 생각되지 않아요. 후수가 아닌 곳이라면 혹시 모릅니다. 뭐 이런데 이런 교환이 득이라고 판단하면 이런 걸 해놓고 뭐 둘 수는 있어요. 그건 내지 뭐 여길 붙인다든지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무슨 변화가 나올지 지금 당장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바로 끊었고요. 이거는 백이 그래도 네.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도 제가 예상한 모양은 젖히고 잇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지현 선수는 상변집이 조금 더 확실하고 크게 나는 것보다는 흙의 중앙이 덜 두터워지는 게 나을 거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교환을 하고 우변을 전개하네요. 김지석 선수의 판단은 이제 상변은 백한테 내어줬지만 그래도 우변의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할만하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보이네요. 이제 어느 방향일까요? 네, 일단 우상기는 드디어 뭐 좀 일단락이 되었다 네.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우변의 간격이 약간 애매하게 뒀어요. 지금 김지석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안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날일자면 정말 안전했는데 눈목자는 여기가 살짝 거길 또 들어가요. 살짝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아마 이지현 선수는 여기 지금 혹시 살 수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좀 수익기를 해볼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다 라고 생각된다면 백은 다시 한번 처음에 우변 쪽을 흙이 벌렸을 때 바로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세 칸을 벌려서 이 정도 간격을 차지하기보다는 차라리 똑같은 느낌으로 여기 두면 붙이고 끊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곳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변이든 좌변이든 어느 쪽이든 좀 들어가는 수로 생각할까요? 들어가는 수가 적극적인 수고요. 네. 무난한 수, 굉장히 유연하고 무난한 수는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가 돌이 있으면 이건 뭐 무조건 수가 나겠죠. 이 수를 두고 여기 이 자리든 지킬 때 이런 네. 데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막는 것도 물론 막는다고 완벽하게 다 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길 막고 있으면 좌하기 쪽 젖혀 있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자체로 한 수의 값어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디론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면은 백은 하변의 모양을 키우는 작전 정도를 이지현 선수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현 선수의 시선은 우변과 좌변을 좀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속기대국을 보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뒀어요? 많이 둔 것도 많이 뒀는데 네. 그래프가 너무 의미 있게 좀 그 변화가 있어서 한번 이때 안 보여드리면은 네. 나중에 보여드리면 아니 왜 다 뭐 좀 지나 있고 알려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준비가 되는 대로 이창석 선수와 문민중 선수의 대국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중앙 쪽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지금 여기까지 아마 이곳을 흙이 밀어가는 것까지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이후의 진행을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백이 중앙 쪽으로 두느냐 실리로 두느냐에서 실리를 차지했고 흙이 중앙 쪽을 쭉쭉쭉쭉 그냥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쭉 밀어서 막아버리고 백이 차단하려고 하자 흙도 차단하고 급소자를 뒀는데 네. 제가 한 뭐 2집 반 정도, 뭐 한 7대3 정도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지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흙의 그래프가 90%가 넘어갔어요. 아, 뭐가 잘못된 거죠? 원래 흙이 편했는데 네. 백은 실리로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흙이 이렇게 막아지는 자세를 절대 줘서는 안 됐다. 당연히 돌이 중앙 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막혀버렸고 지금 딱 급소자리를 뒀잖아요. 이때 지금 예상되는 변화로는 이런 정도의 이제 변화가 이런 모양이 지금 약간 예상이 돼요. 흙이 두텁게 처리하고 나를자를 씌우면 이 두 점이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변 모양이 이 두 점을 흙이 못 잡는다고 보더라도 백의 나를자 물론 큰 자리이긴 하지만 흙이 여기도 밀고 여기도 밀고 두 번을 밀어버리니까 우변의 모양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상기 쪽에서 흙이 좀 기분 좋게 처리됐는데 우변에서 모양이 커질 수 있는 곳을 두 곳 다 흙이 딱 밀어버리는 순간에는 네. 확실히 이창석 선수의 페이스가 되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좀 기분 좋게 뭐 중반이 시작되었다 정도에서 지금은 확실하게 흙의 우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민중 선수 입장에서는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바둑이 많이 좀 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바둑이어서 조금만 시간이 흐른다면 별로 해볼 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지현 선수는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기보다는 모양을 좀 키우는 쪽으로 갔네요. 네, 역시 이지현 선수 그냥 좀 무난하게 두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김지석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은 거의 뭐 맞추는 게 없는데요, 제가. 받지 않았어요. 네, 지금 우변이 맛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서 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김지석 네. 선수가 지금 둔 곳도 뭐 워낙 두터워서 백이 아마 상변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여기가 사실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없거든요. 뭐 들어가면은 위로 막아도 네. 여기에 돌이 없을 때는 치받고 젖혀간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인데 지금은 그냥 끊어버려요. 이 한 점이 뭐 2선으로 늘던 3선으로 늘던 어딜 늘던 넘어가면은 흙보다는 백의 수가 당연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럼 당장 들어가면 어떡하죠? 이 진행은 실리가 좀 너무 커 보이고요. 네. 그렇다고 이곳으로 막는 것도 이런데 그냥 치받아 버리면 결국은 이 돌이 그냥 치받는 순간 차단이 당해 있어요. 여길 뭐 젖히고 이어도 똑같이 됩니다. 흙은 그냥 이렇게 둬서 버리고 선수를 뽑고
김지석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지금 두텁게 하나 잡아놨잖아요. 들어가서 네. 이 백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을 공격하다 보면 흙의 모양이 세력이 생길 텐데 세력이 생기면 이 두 점도 공격 대상이 된다. 그런 뜻으로 둔 것 같네요. 자, 이지연 선수도 이 수를 인정을 해줬네요. 일단 네. 지켰습니다. 상대는 두 선수가 네. 보는 눈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 흙도 지켜야 되는 거죠. 흙도 일단 생각되는 거는 우변이 그러니까 여길 들어가면 방금 전 정도의 진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도 당연히 큰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변이 가장 좀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석 선수도 뭔가 그냥 받아주는 거는 살짝 그냥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네. 받을 만한 곳인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망설이네요. 네. 뭔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방금 전에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혹시라도 네. 뭐 이런 데를 조금 뭐 생각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아무래도 집으로는 우변이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수를 내려오기 어렵다고 본다면 집으로는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들어가기 힘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서 약간 애매해요. 이래도 들어가요? 이래도 들어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네. 무조건 수가 난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 뭐 치받고 끊으면 흙이 먼저 잡고 네. 넘어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럼 백이 이수로 두면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차라리 그냥 여기를 둬서 우변 같은 경우 흙이 지금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상전이 이길 거라 생각이 되는데 좀 뭔가 이 벽을 만들 때 우변을 사석 삼아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집으로만 본다면 득일 것 같아서 네. 막상 고민해볼 만하네요. 가장 무난한 수, 이수와 이수, 그리고 손빼기에는 들어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들어갔을 때 흙의 피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커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받는 것이 너무 물러났다 라고 생각한다면 백이 들어왔을 때 흙이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착점을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네. 단단하게 지켰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백은 나의 모양을 키우느냐 네. 아니면 이곳을 들어가도 주변에 백돌들이 많아서 이 한 점이 공격당한다고 생각이 잘 안 되니까 네. 여기를 들어가 버리느냐 두 개를 놓고 좀 고민을 할 만합니다. 초반은 아주 잔잔하게 지금 짜였어요. 좌변을 전개하는 건 어떨까요? 좌변을 전개하는 수. 이 수 같은 경우는 저도 일감으로는 너무 생각이 안 되는 간격이에요. 간격 자체가 조금 좁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 값어치의 수가 아예 뭐 이상한 수일 것 같진 않아서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한 10%에서 15% 사이 그 정도가 지금 떨어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수는 여기에 간격이 집이 나는 것보다 오히려 흙의 모양이 더 집이 좀 커질 것 같아서 100의 간격이 물론 뭐 완전 이상한 수는 아니지만 왠지 좀 두고 싶지 않은 간격이에요. 둔다면 좌변은 들어가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 수 정도는 사실 제 해설 스타일은 실수라고 표현은 안 해요. 네. 한 10% 조금 넘게 떨어지는데 그래봤자 뭐 한 집 그 정도라서 한 집에서 한 집 반도 안 돼서 그런데 선수들이 그래프를 떠나서 별로 두고 싶지 않은 간격이에요. 그냥. 그렇군요. 자, 역시나 들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높게 갔네요. 이번에는 이 중앙 쪽에서 뭔가 눌러오지 못하도록 높게 갔고 네. 지금은 높게 간 수가 아마도 이 수를 둘 때 날일자로 둔다고 생각하면 붙여서 끊는 수로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 텐데 이지현 선수가 높게 간 이유는 흙이 이곳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방 정도가 어느 정도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붙이고 늘게 되면 지금은 여기를 붙이고 끊을 수가 없거든요. 차단당하기 때문에 흙이 그냥 날일자가 아니라 붙이고 늘어서 이 봉쇄가 되면은 백돌이 답답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4선으로 둔 것 같습니다. 저 4선으로 들어간 수는 어떻게 뭐 흙이 씌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마음 같아서 뭔가 좀 공격을 하고 싶을 텐데요. 네. 이런 자리도 약간 좀 생각되는 자리예요. 이 눈목자 간격을 묘하게 이제 딱 물어봐서 안 받으면 이 붙여서 이 간격을 차단하고 이수를 두면은 날일자 씌우고 이렇게 딱 늘게 되면은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밀어서 받을 텐데 이 교환이 있으면은 백이 이런 데를 둘 수가 없어요. 모양이 안 좋습니다. 흙의 돌이 굉장히 두텁게 벽이 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감각이긴 합니다. 주장전 정말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고민이 되는 순간일 것 같아요. 이지현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바둑메카 의정부와 원익의 대결입니다. 역시 그 자리 두네요. 네. 멀리서 좀 맞박을 하는 건가요? 사실 저 자리가 뭐 가장 추천수는 아닌데 네. 저 모양일 때 가장 많이 두는 수라서 이 선수 입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될 만한 자리입니다. 이지현 선수도 뭔가 받기보다는 좀 반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기도 한데요. 반발을 하게 된다면 바둑은 정말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발이라면 백이 받는 것이 아니라 흙의 간격을 가르고 나오고 흙도 가르고 백도 그냥 안 받고 뭐 자상기 들어가고 해서 흙은 흙대로 백이 뭔가 엷은 거 아니냐, 백은 백대로 여기가 곤마가 되면 이 돌 사는 동안 백돌이 두터워져서 이 돌이 곤마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서로 상대방이 엷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면이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이지현 선수가 상변 쪽을 그냥 무난하게 바꿔둔다면 좀 잔잔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흙의 간격을 어디론가 갈라가는 수를 둔다면 바둑은 급박해질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지금 이 대국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 하지만 이국 속기 대국은 원익팀의 이창석 선수가 편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 팀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좀 마음을 졸이고 있을 양 팀의 감독들일 텐데요. 자,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감독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한 판인데요. 좀 어떤 심정으로 오늘 대국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영상 감독님부터. 네. 뭐 저희 팀도 그렇고 원익도 마찬가지고 똑같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겨놓고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즌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물론 뭐 포스트 시즌도 남았지만 정규리그는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떠세요? 이번 시즌 어떠셨나요? 참 파란만장한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네, 시즌이 끝나진 않았는데 글쎄요, 뭐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또 중반에 또 연패를 하는 등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중간중간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좀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 그 기회를 좀 살려보고 싶습니다. 네, 김영상 감독님은 어떤 시즌이셨나요? 올해만큼 감독하면서 좀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생각한 건 이번 올해가 이제 처음인 것 같고, 예. 뭐 선수들은 열심히 잘해줬는데 제가 올해 확실히 뭐 이 젊은 감독들보다 확실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팀이 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두 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팀 모두 지금 너무 똑같은 입장입니다. 네. 네, 일단 이겨놓고 어떻게 보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요. 그렇죠. 자, 상변을 간 장면에서 좀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긴 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지현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바로 좀 급박해지느냐 선택의 순간이고요. 보통 때의 이지현 선수라면 반발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백이 반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 수는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뭐가 살짝 마음에 안 드냐면요. 흙이 붙였을 때 결국 여기 모양을 이런 정도가 이제 무난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백이 이곳으로 날일자를 할래 여기로 날일자로 할래 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해 보이는 것은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런 감각이 과연 사람이 가능할까 싶은데 네. 이 자리를 추천해요. 이겁니다. 그냥 좀 전에 해설했던 그대로예요. 흙은 아마도 붙일 텐데 네. 늘고 있는다고 보면은 간격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낮기 때문에 이곳이 괜찮다. 근데 여길 두면 흙도 네.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이쪽을 붙일지 아니면은 이 세 개의 그 간격도 좀 애매모호해서 이건 분명히 틈이 있거든요. 네, 이쪽을 뭔가 돌릴지는 어려워요. 네. 이 수는 뭐냐면요. 이 수는 자 여길 흙이 붙이면 이겁니다. 여길 붙이면 늘고 나서
자, 여기보다는 날일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한 칸 뛴 거는 그냥 한 수의 값어치가 있는 곳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흑도 어떻게 백도 이 수가 어떻게 보면 이미 반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받아주는 수를 두는 게 아닌 이상 흑이 여기를 눌러간다고 해도 그냥 받을 거면 받고 난 다음에 누를 때 뛰어도 똑같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뛰었을 때 여기를 눌러가면 받아줄 수도 있지만 받겠다기보다는 이 간격을 뚫고 나오고 뚫어도 두텁게 지키고 이곳이 두터우면 흙이 뚫어봤자 어차피 젖히고 호구치면 귀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어딘가 한 수 둔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 자리든 뭐 여기든 둬서 이 한 점을 공격하겠다. 이미 반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흙도 기세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눈목자 간격을 네. 여기로 물어봤을 때는 손 빼면 무조건 그 간격을 가르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두는 수기 때문에 아마 김석 선수도 첫 번째 일감으로 이곳에 가르는 것으로 지금 아마 초점을 맞춰두고 수익기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바둑이 좀 시끄러워지겠는데요. 네, 뭔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흙은 좌변 한 점이 얇아 보이긴 하지만 여길 그냥 한 칸 띄워주는 수는 물론 이 자리도 이상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백 입장에서 굉장히 좀 돌이 두텁고 편안하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상한 곳은 아니지만 실전에서 두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1번 기세로 가르고 나간다. 2번 날일자로 눌러간다. 두 개를 네. 네. 여기 붙이는 수는 너무 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기 끼우는 수는 약간 의외인데요. 지금 이지현 선수는 끼우는 수를 생각하고 있었군요. 자, 이지현 선수의 끼운 수는 흙이 자, 여기로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이곳으로 단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단수를 치면은 일단 이어서 차단은 그래도 흙이 이 자리를 단수 막고 여기를 이어서 두면 어느 정도 차단은 가능해요. 하지만 상변이 일단락이 된 상황에서 여기를 한 칸 정도 띄워서 이 한 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이고요. 김석 구단도 이 정도로 자산기적을 이제 제압하는 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좀 빠르게 지나가서 제가 설명드릴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네. 끼웠을 때 이곳을 지금 먼저 설명해 드렸는데 자, 우측으로 단수를 치고 두 선수가 그 기계와는 다르게 생각했을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기계는 단수 치고 여기로 이어서 이렇게 우상기를 잡고 여기는 석점으로 말도 안 되게 철벽이 되는데 그래도 우상기를 잡는 게 실리로 괜찮다고 해서 네. 이 진행을 가장 추천했는데 아마도 두 선수 모두 일단 그 두터움은 백이 너무 좋다. 네. 백의 두터움이 너무 좋아서 흙이 우상기를 제압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백이 좋을 거다라고 두 선수 모두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거북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두터워 보여서 네. 저도 뭐 흙이 그걸 가장 이제 추천하긴 했었는데 실전이면 아마 백이 좀 기분 좋게 둘 것 같아요. 지금 이 한 점을
움직일 수 없나요? 이 한 점은 100% 잡혀 있지는 않아요. 100% 잡혀 있지는 않은 게 이곳으로 그냥 붙여서 나오는 건 끼우고 이어서 이 한 점이 뭐 순회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로 이제 날짜는 것도 붙여서 두면은 이 한 점이 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한 점에 순회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길 붙이고 이수를 젖혀버리면 네. 흙이 귀를 잡으러 가려고 어떤 걸 두는 순간에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붙이고 나왔을 때 뭐 어떻게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이고 젖혀서 두면은 단수 있고 막고 그러면은 이 자리를 패도 거의 굴복시킬 수도 있겠네.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살 수는 있거든요. 살 수는 있는데 글쎄요. 맛이 있긴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좌상기 쪽에 저 수를 내려가기보다는 여길 씌우던지 다가가던지 해서 씌우는 게 먼저 떠오르고요. 이 한 점을 먼저 공격해서 좌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좌상기 쪽을 좀 노려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재현 선수가 뭐 네. 거의 노골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수가 맛은 너무 나쁜데 그리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바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이따 둬야 되는지 아니면 수가 있지만 그냥 버려야 하는지 그것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국면은 아주 팽팽한데요. 누가 봐도 좌상수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너무 거기만 보고 있는데요. 네. 김석 선수 입장에서도 이지현 선수가 뭐 너무 노골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을 둘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좌상기 수를 내는 게 뭔가 타이밍상 바로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바로 둬도 뭐 그렇게 실수로 평가하진 않네요. 방금 전 그 모양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좌상기 쪽 사는 진행이 네. 막상 실리가 커서 저 그래프가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 실전에서 당연히 이지현 선수가 생각하고 바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감으로는 그래도 먼저 이 한 점을 여기던 씌우게 됐을 때 그래도 백이 먼저 좀 성공한다라는 먼저 공격한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좌변 쪽을 씌워가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고 있는데요. 이지현 선수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김지석 선수보다는 조금 더 있어서인지 이 장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할 것 같으니까 한번 네. 이국 속기대국도 좀 진행이 됐는데 한번 보고 올까요? 이국 속기대국 같은 경우는 이창수 선수가 계속 좀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문민종 선수가 조금은 따라붙었어요. 자, 이제 모양들도 꽤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네, 이창석 선수가 네. 뭐 실수를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약간 이제 안정적인 수를 여기 좌하기 쪽 받는 데 있어서 살짝 조금 안정적인 수를 두자 백이 지금
이곳에 약간의 집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창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한 덤 정도 차이 났던 경기가 이제 네. 뭐 3집 반, 4집 반으로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실리로는 조금 따라 붙었네요. 네, 지금 문민중 선수가 그래도 이 우변의 모양을 어느 정도 지우고, 물론 이곳은 흙이 집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중앙에 좀 집을 만들면서 약간 따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변화의 여지가 정말 적은 바둑처럼 보여요. 네. 이창석 선수의 뭐 모양이 단 하나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내기에서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창석 선수가 이대국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문민종 선수는 이대국을 역전하려면 뭐 흑의 돌이 엷은 구석이었기 때문에 정말 끝내기로만 역전을 해야 되는 지금 바둑입니다. 자, 역시 이지현 선수는 중앙 쪽 두면서 좌측 한 점 공격에 대해서 먼저 지금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착점을 했네요. 네. 왜 제가 계속 좌상기의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공격을 그냥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흑의 이 한 점이 그냥 이 한 점의 타겟만 생각한다면 그냥 이런 데를 건너 붙이고 늘고 받을 때 이 정도 두면은 바로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좌상기가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두던지 뭐 이런 데로 입구자 하던지 하면은 돌이 오는 순간에 너무 찝찝해져요. 뭐 이제는 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꽤 흙이 좀 심각하게 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살자고 하는 여기 붙여서 뭔가 하는 수를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흙은 지금 그냥 무난한 간격으로 본다면 뭐 여기 정도, 이 수나 이런 정도가 이제 생각이 먼저 되는 간격이고, 흙도 지금 좌상기가 100이 먼저 두면 일단 수가 그래도 사실상 나는 곳이잖아요. 아예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 더 지켜버리고 챙겨놓고 네, 챙겨놓고 네. 이 한 점 막상 100이 먼저 둬도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100의 이 눈목자 간격도 아직 완벽한 거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챙겨놓고 둘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거든요. 챙겨놓고 두느냐 네. 아니면 여기 그냥 무난하게 벌려두느냐, 두 가지 정도가 유력합니다. 좌상기 쪽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바로 끊어간다든지 이곳을 붙여서 어떤 행마를 구하는 것은 흑 입장에서 두기가 힘들고요. 자변이 워낙 급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데로 두는 것도 뭐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확정가는 그래도 우변의 흙이 이곳의 집이 꽤 커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정가는 흙이 많은데요. 하지만 백은 하변에서부터 중앙 그리고 좌변에 이르기까지 이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지금 두는 바둑입니다. 자, 버틸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혹시 다른 데를 둔다면 네. 유일하게 여기 정도까지는 혹시 모를 것 같아요. 이수는 뭐냐면요. 자, 흑이 이 한 점을 살기 위해서 어떤 돌이 왔을 때 여기를 막게 되면 만약에 자변이 신경 쓰이지 않는 상황이면 하변을 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여기까지가 선수면 더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은 이곳 지키는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 두고 뭐 자변 오면 그냥 또 한 번 두면서
백이 그래도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간격들이 뭔가 조금 찝찝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여기를 밀어버리는 것까지는 제일 무난한 수, 챙겨놓고 두는 수,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 세 군데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흑 입장에서도 뭐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이지현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원익과 바둑메카 의정부의 경기입니다. 김지석 선수가 고민을 하다가 착점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수인데요. 네. 지금 일단 백이 이곳 막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걸로 일단 생각이 되는 수이긴 합니다. 이곳을 막아져 있다면 흑이 생각을 할 만한 곳이거든요. 김석 선수는 이 네. 자리가 돌이 있어야 막을 때 이제 하변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아기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를 백이 막아서 둘 수도 있지만 이 젖히고 호구 쳐서 단수 쳐도 패를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패감 하나 쓰고 따내서 여기를 굴복시키는 이 자세도 백이 두텁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자변 쪽을 둬도 이 위치가 선수라면 확실하게 뭐 깔끔하게 산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변을 막게 되면은 하변 모양도 막으면 사실 자아기가 상관없다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아기가 상관이 있다면은 또 하나 받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좌측 하변 정말 좀 고심이 많은 수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를 미는 것까지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미는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둔 거이긴 합니다. 하변으로만 생각한다면 네. 비교할 것도 없이 미는 게 득인데 지금 김석 구단의 생각은 여기로 돌이 있으면은 뭐 이런 데 올 때 나중에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간격을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백은 일단 첫 번째 감각으로는 여기 내지 이런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자변을 한 수 둔다고 확실하게 잡는 건 아니지만 흑이 한 수를 두면은 이곳까지 늘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사는 모양이 되는 상황이고요.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변을 잡게 된다면 꽤 크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흑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냐면요. 여길 두면 이곳에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자산기를 지킨다든지 그냥 네. 집이 되는 수를 둘 거고요. 백이 3선으로 두면 물론 2선 이곳에 끝내기는 있지만 여기 뒀을 때 뭔가 들어가는 것과 이곳 있을 때 들어가는 거는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두면 자변을 두지 않고 집이 되는 곳을 두고 3선으로 두면 아마 바로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백 입장에서는 네. 공격이 충분히 될 것 같은 돌이기 때문에 3선으로 두고 난 다음에 흑돌을 좀 공격해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지현 선수 다시 좌상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자상을 둔다면 역시나 계속 이 붙여서 젖혀서 네. 수내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자, 이런 정도로 수는 낼 수 있긴 한데 진짜 수를 내러 가네요. 계속 좌상이 두고 싶었던 것 네. 같아요. 지금 자변 쪽의 진행은 실시간으로 순서를 보지 않으면 진짜 이게 수순이 맞나 약간 싶을 정도로 네. 약간 일감에서 좀 벗어날 것 같은 수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상기 진행이 끝나고 흙이 만약에 이 자리를 둔다면 기보가 잘못됐나? 이걸 씌우니까 여길 두고 백이 자상기 사니까 흙이 늘었나? 이렇게 수를 네. 볼 수도 있을 만한 모양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네, 자연스러운 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고민할 게 있나요? 뭐 붙이는 걸 고민하면 고민했지. 네. 붙여놨으면은 수를 내려고 둔 거일 텐데요. 붙인 이상은 그럼 외길이에요? 외길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붙이고 이런 데 붙이는 수도 보통은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여길 끼워 이으면 이 돌이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여길 찝는 건 단수 치고 호구 둬버리면 역시나 귀가 살 수가 없어서 네. 지금 붙인 이상에는 여기 젖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묘하네요. 물론 워낙 좋은 자리인데 자상기 붙여놓은 수는 뭐 딱히 저 교환이 지금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하나만 붙여두고 손을 뺄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저 붙여놓은 수는 네. 흙이 지금 자상기를 예를 들어 이런 데 둬서 잡는다고 보면은 집으로 봤을 때 조금 악수가 될 확률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교환이 없으면 자상기 집을 계산할 때 나중에 뭐 백이 이런 데 돌이 오고 여길 뛰고 젖혀 있는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을 만한 모양인데 지금 이곳과 이곳의 교환 때문에 젖혀 있는 끝내기가 안 되거든요. 착수를 하고 나서 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면 네. 정말 굳이 한번 진짜 이재현 선수가 이걸 혹시 정말 생각했나? 라는 걸 굳이 찾아본다면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붙이고 끊는 거예요. 사실 이 붙이고 끊는 건 백이 이런 정도로만 둬도 백이 잡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네. 이 한 점을 내어주더라도 백의 모양이 좀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재현 선수가 백의 모양이 두텁긴 하지만 흙의 실리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했다면 이 수를 뒀을 때 자, 제가 지금 자상기를 여길 찝으면 어디 둔다고 그랬죠? 여길 단수 치고 호구 둬서 수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단수를 치면 수가 나요, 지금. 그래서 미리 해놨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약간 먼저이긴 한데 만약에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면 여길 붙이고 끊는 걸 좀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악수가 될지도 모르는 이 교환을 해놨다 정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 자상기 붙여놓은 것을 뜻을 어떻게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흙은 여기로 두면은 움직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잡으면 이거 붙여놓은 게 좀 그래도 집으로 손해인데 그냥 잡을까? 아니면 그냥 움직일까? 이 교환이 자변 공격하고 별로 뭐 상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움직일까? 고민되죠. 역시 어느 정도는 좀 예상했던 대로 이지현 선수의 좀 공격하는 흐름 그리고 김석 선수의 타개하는 흐름이 됐습니다. 역시 저 좌상기 쪽 붙여놓은 것을 악수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와, 계속해서 그래프가 정말 팽팽해요. 네. 이선은 뭐 흙도 그냥 진짜 결국은 이 교환이 조금 집으로 손해 볼 것 같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여기 딱 지키는 순간에는 그냥 만족하면서 확실하게 지금 지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자상기가 흙이 그래도 한 수를 여기 호구 정도까지는 여기 젖히면은 맛이 굉장히 나쁜데요 지금은.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자, 이곳을 젖히면 단수 치고 이 자리를 두면 넘어가서 여기를 있게 되면 붙이고 늘어도 늘면 궁도가 4개이기 때문에 살 수 있고요. 5분 남았습니다. 이쪽을 둬도 네. 따내는 수 호구가 선수라면 역시나 살 수 있습니다. 수는 있네요. 이곳으로 끊고 네. 이 자리를 이을 때 그냥 잡게 되면 팩이 살 수가 없는 궁도이긴 한데요. 이 진행은. 하지만 여기를 교환시키고 두게 된다면 이 모양은 결국 흙이 잡으러 가려면 이 패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수가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뭐 큰 자리를 두는 것보다 확실히 지켜두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백도 자상기가 뭐가 맛이 나쁜 정도 아니라 이곳을 두면 거의 수가 있는데 두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거나 이쪽 호구가 되면은 흙이 넘어가자고 하는 수가 이런 데가 이제 흙이 여기가 돌이 있으면 이런 수가 선수가 돼요. 날일자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수는 있지만 괜히 이쪽에 돌이 오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안 뒀을 것 같네요.
자상기가 제가 지금 착각한 거 같네요. 이수 두고 이때 여기를 먼저 밀고 좀 이따 해설할까요? 자꾸 타이밍이 좀 안 좋네요. 네. 네, 일단 지금 이지현 선수의 시선은 당연히 이 한 점 안쪽에서 받을지 아니면은 통째로 씌울지 지금 하나 들어와 놓은 하변도 백이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어 안쪽에 받는다고 보더라도 하나 씌워놓고 나갈 때 안쪽으로 받을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흑은 아마도 이쪽으로 돌아오면 나가기보다는 더 파고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말 백은 남는 게 없는데요. 네. 자, 양 팀의 주장전 국면은 정말 팽팽합니다. 다득메카 의정부와 원익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